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건강과 질병에 관하여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자임, 효소,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의 어떤 효소는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신랄하게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효소에 대해서, 체내 효소에 대해서 아시려고 그러는 것들은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효소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호르몬도 효소가 없으면 우리 인체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영양소의 소화 흡수와 대사 과정에 있어서 호르몬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모든 것 자체는 효소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큰 맥락을 가지고 이제 풀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효모와 효소에 대한 차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모와 효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발효와 부패에 대한 얘기를 다음으로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체내에서는 효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그 각 효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차적으로 효소와 효모. 효모라 하는 것은 모가 음이모자거든요. 그래서 효소의 어머니를 효모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재료가 되는, 먹이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효소의 먹이가 되는 것이 효모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효모는 어떤 게 있느냐? 빵 만드는데 이스트 쓰지 않습니까? 이스트예요. 맥주, 그리고 된장, 간장, 거기는 다 미생물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 미생물이 효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이스트는 미생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효소는 어떻느냐? 효소는 우리 몸에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만, 단백질입니다.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명쾌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은 제가 부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부패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발효와 부패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발효와 부패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유리하는 것 같으면 유익하고, 유리한 것 같으면 발효라고 얘기하고,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 안 좋은 것은 부패로 얘기를 하거든요. 큰 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발효는 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발효는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로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알코올 발효는 여러분
뭐 우리 막걸리 있죠. 맥주 있죠. 그쵸? 와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알코올 발효를 시킨 거죠. 미생물에 의해서 시킨 거거든요. 이제 다음은 여러분 젖산 발효거든요. 김치 드시죠? 그죠? 된장도 드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 쪽은 우유를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유. 우유에 의해서는 우리가 야구르트, 그리고 치즈가 대표적인 젖산 발효에 의한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발효와 부패에 대한 것을 알아두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것, 좋은 것은 발효라는 용어를 쓰고 안 좋은 것은 부패라는 용어를 쓴다 했죠. 이제 부패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부패 간단합니다. 부패는 악취가 엄청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것은 암모니아, 아민계에 의한 악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해균이라 그러죠. 안 좋은 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부패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부패의 원료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산화되는 가는 게 산패되어 가는 과정을 부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겠죠. 제가 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고, 우리 몸 내의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크거든요. 즉,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수수께끼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 몸은 제가 첫 시작할 때 체내의 어떤 효소는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호르몬도 효소가 없으면은 전혀 우리 인간에게 역할을 못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몸 내에는 효소가 엄청나게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 3,000가지 정도의 효소가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제가 다른 의미로 얘기할게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효소의 총량을 잠재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잠재 효소를 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갖고 있는 효소의 총량을 잠재 효소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잠재 효소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아주 건강한 체질이고 건강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잠재 효소의 양이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입장이야. 그럼 잠재 효소의 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차이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먹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민족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자, 제가 서론을 길게 잠재 효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잠재 효소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그의 잠재 효소의 양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걸 내가 이불로 설명을 좀 길게 한 겁니다. 왜? 잠재 효소라는 것은 이게 잠재 효소 이꼬르 대사 효소 플러스 소화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효소를 가지고 우리 대사 효소로도 쓰고 소화 효소로도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효소, 이제 소화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대사효소, 무슨 대사효소 헷갈리시죠? 그럼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사, 우리가 어떤, 자,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장이 뛰어야 되겠죠? 피가 흘러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입이 놀려야 되겠죠? 혀도 놀려야 되고, 눈도 깜빡깜빡깜빡 해야 되겠죠? 제가 손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 전부 다 우리 몸의 모든 대사, 소화 흡수까지 전부 다 우리가 대변 보고 하는 것까지도 이건 대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 효소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일체의 활동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모든 것은 대사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소화 효소는 너무 쉽네요. 소화 효소, 그러면은 위, 장, 그러네.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시에 그걸 소화 흡수해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다 대사효소겠죠. 아,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구나. 그럼 뭐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몸엔 잠재효소라는 효소의 총량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인체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를 해야 되니까 소화효소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옛날에 과식을 하는 것 같으면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효소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잠재효소가 대사효소와 소화효소로 사용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과식을 하면은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또 소식을 하는 것 같으면 소화효소를 적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자, 잠재효소 중에서 소화효소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대사효소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소화효소를 적게 사용하면은 대사효소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몸은 원활하게 작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걸 아주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좀 맛깔스럽게 해야 되겠죠. 이젠 효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먹거리를, 음식을 섭취해 볼게요. 먹어 볼게요. 자, 이젠 재밌습니다. 자, 제가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같으면 난 입으로 씹어야 되겠죠. 씹는 행위를 우리가 저작 운동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작 운동을 할 때부터 내 몸은 효소 반응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제가 5가지를 얘기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갈게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단계에서부터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위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위산과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나오고, 그리고 지방도 분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에 가가지고 소화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섬유질 분해 효소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이제 쭉 소화 흡수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효소가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쉽게 이제 풀어낼게요. 이제 음식물을 복용을 합니다. 먹습니다. 입에서 씹죠.
저작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침, 그러니까 타액이라 그러죠. 침샘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우리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탄수화물, 전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를 녹여주는,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밀라제라는 지방,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씹어주시는 것 같으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위로 내려갈 때 80% 정도는 소화돼 가지고 내려간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먹은 음식물 중에서 탄수화물은 80% 정도 소화돼 가지고 위로 내려갔었어요. 이제 위에는 강산이 있죠. pH가 2 정도 되는 아주 강산인 위산이 나오고 있죠. 그 위산 잘 하면서 거기에 첨부되는 것이 지방 분해 효소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같이 믹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젠 지방도 우리가 소화 흡수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주고, 단백질도 우리 단백질 합성체입니다. 물다음으로 우리 몸이 많은 것이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을 우리 몸이 잘 쓰게끔 생산적으로 잘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위에서 쭉 하게 되고, 소장에서도 합니다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소장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소장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섬유질 분해 효소거든요. 자, 20세기까지는 영양소, 5대 영양소라 해가지고 섬유질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섬유질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1세기에 여러분이 건강을 확보하고 싶으면 핵심적인 것은 종합영양제를 필히 드시라. 그리고 식이섬유, 유산균, 효모는 필히 복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변 상태에 따라서 그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식이섬유가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면 식이섬유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봤을 시에 소장 내에서 육모, 융틀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간으로서 우리의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섬유질 분해 효소가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물을 섭취했을 시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그리고 지방 분해 효소, 그리고 섬유질 분해 효소가 우리 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효소와 효모에 대한 개념이 좀 불확실했었고, 그리고 발효, 어떻게 보면 상하는 건데, 썩는 건데, 발효와 부패에 대한 어떤 논리가 정령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어떤 발효에 대한 거하고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발효에 대한 것이, 네, 죄송합니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오늘은 조금 잡아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